5월 증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포커스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양경식 이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틀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진통 속 전진입니다. 단어 차이인데 전진 속 진통 이랬으면 가슴이 아플 뻔했어요. 진통 속 전진이란 건 진통은 있겠지만 전진은 하겠다. 다소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 전진할까요? 해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진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진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내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 문제, 북한 리스크 문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여기에 중국에서 신종 AI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진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진통은 좀 보다 근본적인 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의 경기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약간의 전진을 예상하고 있는 배경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희가 꼽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하반기 이후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되는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시장은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통 속 전진 단어를 하나하나 좀 풀어주셨네요. 진통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전진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하반기 이후 경기를 좋게 본다라는 건 지금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지금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그럼 조금의 부진한 상황은 일시적인 침체로 보시는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해석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경기의 둔화를 일시적인 침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2년 동안의 글로벌 경기가 초반에는 좋았다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이런 흐름을 2년 연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현재 봄까지는 좋았던 것이 다소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 좀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로존과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초반에 좀 좋았던 부분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안 좋아지고 있고요. 2012년도도 초반에 좋았던 게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도 지금 초반에 좋았는데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을 좀 따져보면 좀 약간 다른 견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이슈가 작년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 소비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11년과 12년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유로존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제가 보기엔 크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책적 대응이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가 일시적 침체라고 본다면 이걸 벗어날 이제 국면들이 전격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FOMC 회의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에 관한 이야기, ECB 정책 회의에서는 또 유럽에 관한 양적 완화 이야기가 이제 조금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큰 힘이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희는 좀 시장 내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라든지 주택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들이 최근에 경제 지표가 부진해지면서 크게 위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양적 완화의 흐름들이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22는 2일 날 통화정책 회의를 갖게 됩니다. 긴축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로존 전체가 독일을 포함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긴축에서 벗어나서 성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정책적인 변화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L2로 3와 같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20의 자산과 20의 기준금리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이미 0.75%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오히려 L2로 같은 경우에서 20의 자산들은 최근 들어서 조기에 상환하면서 오히려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22가 이번 목요일 날 오는 목요일 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좀 되더라도 지수가 오르려면 외국인들의 귀환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변화 좀 5월에는 있을까요? 저희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을 외국인들이 있어서의 시장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뱅가드 펀드와 관련해서 자금 유출 여전히 지금 6월 말까지 지속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에 자금 유출은 6월 말이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5월 중순 넘어가면 제가 보기엔 대충 시장 내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 역시 마찬가지로 G2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시장 내의 리스크는 좀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대화의 노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의 양적 완화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계 자금의 위험 선호를 좀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의 양적 완화가 유럽계 자금들의 순매수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2011년 초반에 있어서의 L2로 1, 2 정책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는 금요일 날 있게 될 20회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어제 외국인 수급이 부진했던 이유들을 체크해 봤고요. 이제 그게 개선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악재 중에서도 지금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엔화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원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5월 증시를 볼 때 구체적으로 봐야 될 악재들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엔화 약세는 아까도 잠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100엔대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99엔대 중심으로의 변동이 좀 약간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G2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22가 양적 완화가 되면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4일 날 발표했던 질적 양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거나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내에서 저희는 전략적으로는 중국의 신종 AI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3번에 있어서의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하고 금융시장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라든지 사람으로의 전염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이슈인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가금업계라든지 관광, 호텔 쪽은 여전히 한번 일시적으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5월 증시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5월 증시 어떻게 보시고 어떤 전략 세워야 좀 좋을까요?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의 흐름 때문에 그다음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약간 더디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주가의 추가적인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박스권 탈출에 실패했던 주가 지수는 다시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5월 중에는 1920에서 2044의 박스권 등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과 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쏠림 현상이 좀 여전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예. 실적과 성장이 수반이 되고 있는 업종군 IT나 미디어나 게임이 시장 내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하고 코스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정부 정책이라든지 수급 개선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종목만 잘 선택을 하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과 잘 좀 조합해서 현명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인사이드 하나대투증권 양경식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